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 소개할 사연은 명절을 혼자 보내기로 한 충남 서산에 사는 68세 김정혜 씨의 사연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명절이 항상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해가는 자녀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연을 통해 요즘 시대의 명절을 보내는 방식과 그 안에서 가족 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산에 사는 곧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김정혜 할머니입니다. 제게는 4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2 아들과 여전히 미혼인 셋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이 있지요. 추석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항상 북적이는 명절을 보내곤 했어요. 애들 아빠가 좀 보수적이고 구식이라 제사는 물론이고 명절에도 다 모이는 걸 좋아했거든요. 무조건 다 와야 한다고 항상 다 불러 모아서는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하고 집에서 고스톱도 치고 정말 시끌벅적했어요. 그렇게 1박 2일이 꽉 차게 온 가족이 함께 보냈습니다. 먼 길 와주는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자식 손주들이 집안 가득 모여 앉아 있는 걸 보자면 그만큼 행복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부터 애들이 뭔가 궁시렁대며 예전 같지 않게 행동하더군요. 집에 오기 싫어하는 티를 너무 많이 내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식들이 명절에 집에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다들 맞벌이하랴, 애 키우랴, 바쁘고 피곤한 건 알았지만 1년에 고작 몇 번 보는 거고 저는 애들 보면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애들도 반갑고 좋아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심 몇 시간씩 걸려 고향 집에 오는 게 번거롭고 귀찮았나 봐요. 정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자식들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속이 엄청 상했죠. 지 아버지 없다고 엄마를 홀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게 애들 진심이었는데 한편으론 여태껏 완고한 아버지 눈치 보느라 찍소리 못하고 그 먼 길을 억지로 왔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애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정혜 씨는 그래도 자식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나름 노력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차례도 없앴어요. 차례 음식 차리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 있을 땐 다들 억지로라도 했지만 남편이 없으니 다 대놓고 툴툴대길래 저도 예전처럼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나이 들고 하니까 귀찮기도 했고요. 정혜 씨는 자식들이 명절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고 차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명절에 오는 자식들이 훨씬 마음 편하고 즐겁게 와줄 줄 알았지요. 앞으로 명절에 차례는 지내지 말자. 괜히 너희들도 힘들고 엄마도 늙으니 이제는 귀찮구나. 그러니 그냥 마음 편히 오너라. 차례를 안 지낸다는 정혜 씨의 말에 자식들은 기뻐했습니다. 정혜 씨는 차례를 없애고 나면 자식들이 조금 더 편하게 명절을 보낼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차례를 없애니 명절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음식도 많이 안 하니까 다들 모여도 어색하기만 했어요. 손주들은 심심해하고 며느리들은 자꾸 시계만 쳐다보더군요. 금방 갈 거니까 조금만 참아봐. 짜증을 내며 보채는 어린 손자들을 데리고 나가 달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본 정혜 씨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자꾸 시계만 쳐다봤지요. 예전처럼 음식을 하고 차례상을 차리고 치우느라 바쁜 일이 없자. 이제는 시계만 쳐다보며 빨리 갈 때만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 또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군요.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다들 할 일이 없으니까 멀뚱멀뚱 있기만 하는 거죠. 밥 한두 끼 먹고 나면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음식을 많이 하니까 손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하는 걸 거들기도 하고 음식 집어먹는 재미에 보채질 않더니 이제는 애들도 너무 심심하다고 그러죠. 그러니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러다 또 엄마 아빠한테 손주들이 혼나고 그러니까 제가 공연히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그렇더군요. 남편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집에 어려운 어른이 안 계시니 애들도 다 제 멋대로 굴고 뭔가 다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의 부재로 명절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정혜 씨 가족은 그렇게 다 모인 자리가 서로 불편한 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음식을 한두 개씩 해오고 그러니까 와서는 더더욱 할 일이 없죠. 그러니 예전에는 하룻밤씩 자고 가곤 했는데 할 일이 없으니 제가 붙잡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와서 밥 한두 끼 먹고는 애들 올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당일치기 행사가 된 거예요. 차가 아무리 막혀도 애들이 그냥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정혜 씨는 더 이상 서둘러 돌아가려고 하고 점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는 자녀들을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오랜만에 보는 거라고 해도 그렇게 고향집이 불편하고 빨리 가고 싶은 거라면 가라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오는데 서너 시간 가는데 서너 시간인데 힘들고 귀찮을 만도 하죠. 서운하긴 하지만 그런 애들 바지가랑이 붙들고 하소연하는 엄마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명절에 아예 오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래. 피차 그냥 편한 대로 하자.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그 정도면 제가 많이 양보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혜 씨는 자식들에게 자신은 양보를 할 만큼 했다고 여겼습니다. 자고 가라는 말도 안 하고 차례도 없앴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1년에 한두 번 엄마 얼굴 보러는 애들이 오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애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이 싫은 티를 내는 거예요. 그저 무서운 어른이 있어야지만 자식들이 도리를 하는 건가 싶어 많이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저희 집에서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준비 다 해놓을게요. 큰 며느리의 전화에 정혜 씨는 차라리 반가웠습니다. 그래 차라리 내가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너희들이 훨씬 편하겠지? 늘 오기 싫은 것을 억지로 오는구나 싶어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며느리가 명절 준비를 대신 하겠다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산적만 어머니가 좀 해주세요. 그건 제가 잘 못해서요. 정혜 씨는 속으로 산적 빼면 준비할 게 뭐 있나 싶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기왕 가는 거 내가 해서 갖다 주지 뭐. 다 같이 기분 좋게 먹으면 그만이니까. 정혜 씨는 흔쾌히 그러겠다 대답하고 집에서 산적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절날 아침 일찍 서울로 향했습니다. 역에 도착한 어머니를 큰 며느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들집에 도착한 정혜 씨는 큰 며느리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며느리의 행동이 정혜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비밀번호라도 훔쳐보면 어쩌나 하는 건가. 정혜 씨가 비밀번호를 못 보게 가리는 티가 너무 났던 것입니다. 정혜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헛웃음을 지었죠. 내가 집에 쳐들어오기라도 할까봐 이러는 거야. 확 한마디 할까 하려던 찰나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머니. 활짝 웃는 며느리 얼굴에 굳이 싫은 소리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 정혜 씨는 또 참았습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싸가지고 온 음식들을 꺼내놓으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다른 가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서울에서 모여서 그런지 자녀들도
손주들도 표정이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혜 씨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큰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갑자기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내 맘대로 안 온다고 하면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뭐가 돼? 서산 고향집도 아니고 서울인데 고작 1시간 거리밖에 안 걸리면서 여기도 안 오려고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갑자기 못 오겠다는 막내딸의 전화에 큰 아들이 화가 나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나 거기 가서 할 일도 없잖아. 나 지금 친구들 만나서 놀기로 했어. 이번에만 패스할게. 막내딸은 통보하듯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막내가 안 온다니? 정혜 씨의 말에 큰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놔둬라. 내가 내려가기 전에 막내한테 가서 얼굴이나 보고 가지 뭐. 한창 놀 때 아니냐. 그냥 둬. 정혜 씨는 그렇게 장남을 타일렀지요. 그런데 민식이 이 자식은 왜 연락도 없는 거야? 장남은 셋째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인데 넌 또 왜 안 오니? 전화기를 붙들고 있던 장남의 인상이 팍 구겨지더니 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아. 엄마가 서울까지 오셨는데 코빼기도 안 비쳐? 진작 얘기를 하던가. 진짜 너무들 하는 거 아니냐? 알고 보니 셋째 아들은 친구들과 벌써 여행을 떠난 뒤였어요. 셋째 아들은 일찌감치 혼자 놀러갈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 말에 큰 아들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 자식들이 정말 너희들 말도 없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래? 정혜 씨는 명절에 자식들이 다투는 것만큼은 절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얘 벌써 놀러간 애한테 그렇게 화를 내봤자 뭐하니. 그냥 둬라. 다음에 시간 될 때 보면 되지. 명절만 날이냐. 공연이 좋은 날 화내지 말고 놔둬. 정혜 씨는 장남을 또 그렇게 달랬지요. 미혼인 셋째와 넷째가 모두 불참을 한 가운데 두 아들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끼리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큰 며느리가 술을 들이키더니 이런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결혼 안 한 게 벼슬인가 봐요. 셋째, 넷째, 안 오는 거 보면요. 나는 친정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걔네들은 참 팔자도 좋아요. 그쵸? 술의 힘을 빌린 것인지 술 때문에 자제력을 잃은 것인지 며느리는 속에 담아둔 말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죠. 서산까지 가기 다들 힘드니까 이번에는 제가 희생해서 저희 집에서 하기로 한 건데. 셋째랑 막내는 더 가까운 거리인데도 코빼기를 안 비추네요. 너무 싸가지 없는 거 아니에요? 시골집에서 모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하나 일도 제대로 거들지 않고 빈둥대며 놀기나 하고 말이죠. 대체 결혼 안 한 게 뭐 벼슬이라고 맨날 깍두기 노릇이나 하려고 하는지, 결혼한 사람만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요,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셋째, 넷째 아무래도 결혼 못할 것 같네요. 저런 싹퉁 머리에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정혜 씨는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결혼 안 한 애들 편을 든 것도 아니고. 대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평소 다툼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자녀들이었기에 이런 며느리의 말이 충격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말 다 했어요? 큰 오빠로부터 전화로 한 소리를 들은 막내딸이 집에 들어오고 있었던 거지요. 새언니가 자신의 험담을 대놓고 한 것을 들은 막내딸은 며느리에게 바락바락 맞받아치며 화를 냈습니다. 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도 계신 자리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시집을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요? 그렇게 며느리와 시누이의 다툼이 시작된 것이죠. 갑자기 화기애애했던 명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성을 지르며 서로에게 달려드는 며느리와 시누이를 말리느라 온통 사람들이 엉겨붙기 시작했고, 정혜 씨는 황급히 손주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밖에서는 여전히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시누이의 다툼은 오빠들까지 가세하면서 더 큰 싸움이 되고 있었죠. 야, 막말로 내가 한 게 뭐 있어? 나는 여태까지 결혼하고 한 번도 명절에 친정에 먼저 못 가봤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한 게 뭐 있다고? 뭘 잘했다고? 감히 나한테 내가 대들어? 며느리가 목청을 높이는 소리가 정혜 씨 귀에 똑똑히 들어와 꽂혔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나면 친정에 가서 몇 날 며칠을 더 오래 푹 쉬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친정에 먼저 가본 적이 없던 것이 내내 큰 불만이었던 것이지요. 정혜 씨는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다들 모이는 시간을 그저 그렇게 잡은 것뿐이었고, 딱히 며느리를 괴롭힐 생각도 친정에 못 가게 할 이유도 없었는데, 며느리의 불만을 듣고 있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이고 먼저 친정에 가라고 할 걸 그랬나. 뒤늦게 후회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늘 시계를 보고 발을 동동 굴렀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다 모인 자리에서 다툼을 벌일 줄은 몰랐는데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어린 손주들을 끌어안고 괜찮다 놀래지 말라고 달래면서 정혜 씨는 착잡한 자신의 마음은 어찌 달래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정말 별의 별꼴을 다 보게 되네요. 내가 친정에 가지 말라고 막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친정에 먼저 가고 싶었으면 진작에 말을 하고 갔으면 될 일인데 저렇게 나오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남편 살아 있었을 땐 남편이 워낙 시댁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면이 강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저는 애들 편하게 해주려고 계속 노력했거든요. 이렇게나 불만이 많았는지 지금 처음 알았죠. 결혼 안 한 미혼 자식들에 대해서도 저렇게 불만이 큰 줄 미처 몰랐습니다. 며느리와 시누이의 다툼은 시누이가 집을 박차고 나가면서 종결되었습니다. 정혜 씨는 다음 날 서둘러 고향 집으로 향했죠. 아무래도 앞으로 명절에 다 같이 웃으며 모일 일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판 싸웠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한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가뜩이나 1년에 2-3번 얼굴 볼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다 같이 보자고 할 명분도 없죠. 정혜 씨는 벌써부터 다음 명절이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 눈치가 많이 보였지요. 셋째하고 막내가 명절에 쉬고 싶다면서 안 온 지 좀 되긴 했어요. 저는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직장 생활 적응하느라 서울서 힘든가 보다 싶어서 그러라고 했어요. 나중에 안 바쁠 때 오너라. 그러고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저는 아들들하고 며느리, 손주들이 있으니까 셋째하고 막내가 안 와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며느리하고 아들들이 이렇게 야단칠 줄 몰랐습니다. 미혼 자녀들이 몇 년씩이나 명절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던 것을 결혼을 한 자녀들은 내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쌓였던 불만이 서울에서 터져버렸던 것이죠. 며느리는 어떤 생각이었던 걸까요? 명절에 누군들 혼자 쉬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사실은 명절에 집에서 쉬고 놀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죠. 늘 시댁에 먼저 갔는데 친정에도 먼저 가보고 싶었어요. 다른 집들은 요새 친정과 시댁을 번갈아 가며 먼저 방문하기도 한데요.
저희는 시아버지 고집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차로 몇 시간씩 걸리는 그 먼 거리를 가서 며칠씩 시댁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오는 거잖아요. 솔직히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시동생하고 시누이가 너무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가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나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무를 할 거면 다 똑같이 해야죠. 저라고 왜 굳이 명절에 4시간 써가며 그러고 싶겠냐고요. 너무 얄밉고 괘씸해서 남편한테 한 소리를 했어요. 자기 동생들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냐고요. 결혼은 안 했지만 다들 직장이 멀쩡히 있는데 우리도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시동생 신우가 나이가 적지도 않아요. 앞으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미혼이라는 핑계를 대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우리는 심지어 애까지 있는데도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혼자니까 오고 갈 때에도 돈도 덜 들고 오히려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화가 난 며느리들이 남편에게 시동생과 시누이 험담을 해대자 남편들은 그 불만을 고스란히 어머니께 전달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셋째하고 막내도 무조건 명절에 오라고 해요. 우리도 다 가는데 지들이 뭐라고 명절에 안 온다는 거예요? 할 거면 다 똑같이 해야지. 우리도 시간 쓰고 돈 쓰면서 가는 건데 지들이 뭐라고 안 와요? 큰아들의 말에 정혜 씨는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결혼을 했잖아. 동생들은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인데 지금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결혼하면 그때 똑같이 양가에 해야 할 것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그럼 결혼 안 하면요? 결혼 안 하면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럴 때마다 놀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럼. 결혼한 사람만 명절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 씨는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이유로 왜 자기네들만 명절에 가야 하냐고 따지는 아들의 말이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결혼하겠지? 뭐 그런 걸 가지고 트집이니? 너희들이 나이도 더 먹고 결혼도 했으니 좀 어른처럼 굴어라. 동생들이 철이 없어 그런 것 아니니? 아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벌써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춘 게 몇 번인지 아세요? 우리도 시간 남아 돌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걔네 앞으로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왜 결혼한 자식들만 명절에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도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움직이는 거 쉬운 일 아니라고요. 엄마도 우리가 명절마다 찾아뵙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돈 쓰고 시간 쓰고 피곤한데도 참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향집 가봤자 별로 기분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희도 올해는 그냥 집에서 쉬겠습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아들은 화를 버럭 내고는 명절에 오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고 정혜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절에 오고 가는 걸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싶어서 저는 좀 황당했죠.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가는 것이 그리 힘든 일인가? 어이가 없기도 했고요. 우리 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것도 지들이 무슨 큰 선심 쓰는 것인 양 말을 하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결혼 안 한 동생들 때문에 기분이 많이 나빴던 모양인데 부모 보러 오는 것도 동생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 탓을 따지고 있는 꼴을 보니 치사하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여태까지 오기도 싫은 걸 매년 억지로 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내 자식이지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잔뜩 난 정혜 씨와는 달리 명절에 가지 않겠다 통보한 자식들은 오히려 신이 나 있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여태까지 해마다 갔는데 한 번쯤은 우리도 우리 가족끼리 시간 좀 가져보자. 지난번 일도 있고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이제 너무 불편해. 왜 우리만 계속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큰 며느리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명절에 가족끼리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 우리는 이번 명절에 안 가기로 했어. 어차피 실홍생 시누이도 안 오는데 우리만 매번 가서 굳은 일 할 필요 없잖아. 다 똑같이 할 거 아니면 우리도 안 갈 거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그 말에 동서는 깜짝 놀라면서도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머, 형님 정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하세요. 가뜩이나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고 했는데 어머니가 단단히 화가 나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반응이 걱정됐지요. 그러나 큰 며느리는 당당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다녀왔으면 됐잖아. 솔직히 자네도 나도 다 맞벌이 하는데 명절에 며칠씩 그렇게 다녀오는 거 보통 일이야? 그동안 그만큼 했으면 됐지. 나도 솔직히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내 시간 갖고 쉬고 싶을 때가 많아. 애들하고 우리끼리 편하게 여행도 가고 싶고. 섭섭해하셔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언제 명절에 우리 시간 가져보겠어? 큰 며느리의 주장에 둘째 며느리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번 명절에 사정이 생겨서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못 찾아뵐 것 같습니다. 둘째네도 못 가겠다. 어머니께 연락을 했지요. 정혜 씨는 그렇게 처음으로 혼자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셋째, 넷째는 애초부터 명절에 잘 오지 않았었으나 가장 무서운 존재였던 시아버지가 떠난 지금 며느리들의 반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아내들 때문에 차라리 이런 선택을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명절에 고향집에 오갈 때마다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는 일이 많았고 왜 항상 시댁에 먼저 가야 하냐는 원망을 들어야 했던 것도 힘들었지요. 동생들 핑계로 차라리 가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고 나니 편안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빠짐없이 방문해왔던 고향집, 완고하고 보수적인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지금 자녀들은 이제 부모보다는 자신들을 위하고 싶은 생각이 더 우선시 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번 명절에 가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은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남편 살아있을 적에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던 애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혔죠.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에 갔을 때 처음 알았던 며느리의 마음. 그동안 미혼이라는 이유로 뺀질거리기만 했던 셋째하고 막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수년간을 명절에 오가면서 한 번 친정에 먼저 못 갔던 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면 아들하고 며느리가 내내 부부싸움을 했겠구나. 그런 것도 짐작이 되더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동안 제가 명절 때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남편 때문에 다들 억지로 했던 일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라도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오고 싶은 마음 없는 애들을 붙잡고 그동안 내가 뭘 했나 싶은 자괴감도 들더군요. 나도 억지로 싫다는 애들 붙들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굴고 싶지 않아요. 자식들 마음도 알겠지만 저도 구차하고 치사스러워요. 정혜 씨는 그렇게 결심한 이후로 지금까지 몇 년간 혼자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과 약속을 해요.
시간이 맞으면 같이 등산을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기도 하죠. 차라리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고 즐겁더라고요. 솔직히 애들 오면 반갑고 좋긴 하지만 저도 집안일 요리해야 하고 번거롭고 귀찮았거든요. 애들 아빠 있을 땐 그 양반 고집 때문에 억지로 했지만 이제 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홀가분하게 보내는 편이 훨씬 좋더라고요. 정혜 씨는 이번 추석에도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올까봐 늘 미리 연락을 해두는 편이었죠. 엄마다 이번 명절 잘들 보내거라. 잘 알겠지만 올 것 없고.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자식들은 명절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뵙는 일은 명절이 아닌 때에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에 마음 편히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혜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방문한 것을 손에 꼽아보더니 말했습니다. 명절 때 다 같이 모이던 것보다 더 나은 것 같네요.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각자 찾아오니까 애들을 더 많이, 더 자주 보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웃기죠. 오히려 오지 말라 하니까 더 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어서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인지 서로 의무와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던 자식들은 정혜 씨를 종종 더 자주 방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고 각자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된 덕인 것 같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렇게 혼자 명절을 보낼 생각이에요. 자식들 시간만 소중한가요? 저도 제 시간이 소중합니다. 자식들보다 더 제 시간은 소중하죠. 자식들은 젊은 날이 많지만 저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자식들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 저도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자식들 온다고 하면 사실 저도 뭔가 숙제를 해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좋으면서도 솔직히 귀찮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많이 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집에 오는 게 더 이상 반갑지 않은 김정혜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을 낳아 키워보면 부모 마음을 안다는데 요즘 자식들은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 나이가 되어보면 그때는 조금 더 부모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죠. 요즘 여러분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이번 명절에 있었던 일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노후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노년의 삶과 애환,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고민들, 가슴속 응어리진 바위덩이 모두 여기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한번 이어가 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그때까지 안녕하십시오.